신에게로 가는 길 춤추며 가라. 니코스 카잔차케스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 씨 이야기는 끝났어요. 나와 같이 갑시다. 마침 크레타엔 내 갈탄광이 있어요. 당신은 인부들을 감독하면 될 겁니다. 밤이면 모래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먹고 마십시다. 내겐 계집도 새끼도 강아지도 없어요. 그러다 심드렁해지면 당신은 산투르를 치고 기분이 내키면 치겠지요. 내 말 듣고 있소? 마음 내키면 말이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일해 주겠소. 거기 가면 나는 당신 사람이니까. 하지만 산투르 말인데 그건 달라요. 산투르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만 해요. 나에게 윽박지르면 그땐 끝장이에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자유라는 거지. 조르바는 본능에 충실하고 말보다는 몸짓에 익숙한 사람이다. 질그릇을 만들려고 물레를 돌리는데 새끼 손가락이 거슬린다고 도끼로 잘라버렸다는 조르바. 주인공인 나는 조르바를 만나 그의 언어를 배운다. 약간은 미친 듯한 그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의 춤을 배운다. 이제까지의 인생을 깡그리 씻어내고 조르바에게서 배운 것들로 다시 채우기를 소망한다. 조르바라는 학교에 들어가 위대한 알파벳을 새로 배우기 원한다. 나는 글을 쓰고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영혼의 구원을 찾는 사람이다. 동시에 죽은 활자를 먹고 관념을 살찌우는 지식인의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터키와 대립하고 있는 자국 그리스 상황 때문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지만 정작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인생의 그림자가 아닌 본질로 뛰어들고 싶다. 마침 지중해 크레타 섬에 갈탄광 하나를 빌리게 되었고 거기서 새 생활을 시작해 보려 한다. 조르바를 만난 것은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항구의 카페 안에서다. 방금 나는 이 카페에서 코카서스로 가는 친구와 작별했다. 위험에 처한 그리스 동포를 구하러 가는 그 친구는 서운한 감정을 산뜻하게 표현할 수 없어 나에게 이런 인사말을 남긴다. 잘 가게 이 책벌레야.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 한 단어 속에 집약된 기분이 들어 나는 불쾌하다. 그 말은 지식인의 창백한 얼굴과 섬약한 손을 부끄럽게 여겨왔던 나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끝없는 활자의 세계와 진리를 더듬던 이야기들은 책장을 덮는 순간 현실과는 먼 것이 되어버린다. 나는 이제 크레타 섬으로 간다. 새롭게 시작될 인생에
책 부스러기가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책 따위에 인생을 바치지 말자. 그러면서도 배를 기다리며 단테의 문고판에 고개를 파묻는다. 그런데 내가 단테의 지옥과 연옥으로 빠져들 수 없도록 방해하는 눈빛이 있다. 한 노인이 유리창에 코를 누르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바로 조르바다. 날 데려가시겠소? 조르바가 들어와 말을 건다. 움푹 들어간 뺨, 튼튼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잿빛 고수머리에 눈동자가 밝고 예리한 사람이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지만 바로 전까진 괜찮은 광부였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조르바의 한쪽 겨드랑이에는 그리스의 현악기 산투르가 끼워져 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궁둥짝. 인간의 이성이란 그거지 뭐. 이성이라는 단어의 고상함을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궁둥짝이라는 단어로 단숨에 날려버리는 조르바. 조르바는 나를 본질로 데려가줄 새로운 여정에 썩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스인이면서도 크레타인으로 불리기 좋아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 크레타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는 조르바가 작가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 조르바는 실존 인물이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호메로스와 베르그송, 니체를 담독했고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생의 진리를 깨닫고자 했다. 그러나 돌에 글자를 새기듯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 깊은 자국을 남긴 이는 조르바였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영혼의 자서전에서 조르바를 이렇게 추억한다. 줄인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책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 달 사이에 조르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돌이켜 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나는 격분과 마음의 쓰라림을 견디지 못한다. 조르바의 얼굴은 뱃사람 신드바트 같다. 여기저기 굴러다닌 사람처럼 풍상에 찌들어 있다. 그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조르바는 말한다. 닥치는 대로 하죠.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하지만 해본 일만 가지고 어디 성이 차겠소. 조르바는 세상 경험이 많지만 그것들이 낳은 편견에 묶여 있지 않다. 그는 매 순간 살아있는 사람이다. 순간순간을 바로 어제 태어난 사람처럼 경의와 찬탄으로 마주한다.
사면을 내려가면서 조르바가 돌멩이를 걷어차자 돌멩이는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조르바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고 돌멩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에서 가벼운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두목, 봤어요? 사면에서 돌멩이는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조르바는 신이 있다면 신도 자신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보다 더 크고 힘이 더 세고 머리가 더 돌았을 뿐이다. 신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스펀지 한 덩어리를 들고 있다. 이윽고 겁에 질린 영혼이 들어와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읊으며 자비를 구하면 신은 하품을 하며 홀령의 말을 끊고는 물 묻은 스펀지로 죄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가거라, 천당으로 썩 꺼져라. 여봐라 베드로, 이 잡것도 넣어줘라. 신은 인간의 관습과 규율을 초월하는 용서하는 이 관대한 왕이다. 그러니 삶과 우주를 대하는 데는 이것저것 따지고 잴 필요가 없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그대로 믿으며 충실히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두목, 인간이란 짐승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조르바만 믿지. 조르바가 딴 것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오. 나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조르바 역시 딴 놈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이요. 그러나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아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조르바뿐이기 때문이요. 나머지는 모조리 헛개비들이요.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사겨내요. 나머지야 몽땅 헛개비지. 내가 죽으면 만사가 죽는 거요. 조르바가 죽으면 세계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질게요. 확대경으로 보면 물속에 벌레가 우글우글 하대요. 자, 갈증을 참을 거요. 아니면 확대경을 확 부숴버리고 물을 마시겠소. 조르바는 일할 때는 갈탄이 되고 산투르를 연주할 때는 산투르가 된다. 순간을 온전히 사느라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 물들어 버린다.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이다. 아프리카인들이 뱀을 섬기는 이유는 온 몸을 땅에 붙이고 있는 뱀이야말로 대지의 비밀을 잘 알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뱀은 배로, 꼬리로, 그리고 머리로 대지의 비밀을 안다. 조르바 역시 늘 어머니 대지와 접촉하고 동거한다. 일할 때는 말 걸지 마시오. 뚝 부러질 것 같으니까. 나는 일의 몸을 빼앗기면 머리 꼭지부터 발끝까지가 잔뜩 긴장하여 이게 돌이 되고 석탄이 되고 산투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두목이
갑자기 내 몸을 건드리거나 말을 걸면 돌아봐야죠. 그럼 꼭 부러져 버릴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조르바가 목재 운반 계획을 꺼내던 날, 그는 나에게 춤을 추자고 청했다. 춤추시겠소? 춤춥시다. 싫습니다. 그럼 나 혼자 추겠소. 두목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시오. 받아버리지 않게 말이오. 나는 춤을 추기 싫다. 펜대 운전사인 나는 춤을 출 줄 모른다. 조르바는 혼자서 오두막을 박차고 나가 음악도 없이 춤을 추었다. 조르바는 복잡한 이야기를 춤으로 말하는 재주를 가졌다. 이윽고 그는 춤에다 몸을 맡기고 손뼉을 치는가 하면 공중으로 뛰어 올랐고 발끝으로 도는가 하면 무릎을 꿇었다 다리를 구부리고 다시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흡사 곰으로 만든 사람 같았다. 그는 갑자기 자연의 법칙을 정복하고 날아가려는 듯이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 그를 보고 있노라면 늙은 육신 속에 그 몸을 들어다 어둠 속에 유성처럼 던져버리고 싶어 안달을 부리는 영혼이 하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늙은 육신이 그 난폭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서 수천 조각으로 찢어져 바람의 사방으로 날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크레타 섬으로 떠나온 가을로부터 시간이 흘러 나와 조르바는 이듬해 새해를 함께 맞이한다. 오두막으로 돌아와 화덕에 커피를 끓이고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담배에 불을 붙여 차분하게 빨아들이는 조르바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달빛을 받고 있는 조르바를 바라보며 주위 세계에 함몰된 그 소박하고 단순한 모습. 여자, 빵, 물, 고기, 잠 등 모든 것이 유쾌하게 육화하여 조르바가 된 데 탄복했다. 나는 우주와 인간이 그처럼 다정하게 맺어진 예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갈탄광에 목재 운반 케이블을 설치하겠다는 조르바의 계획이 불확실해지고 마을의 한 청년이 젊은 과부를 사랑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와 조르바가 가지고 있던 평화에도 피로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결국 분노한 동네 사람들이 젊은 과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것을 목도할 때 조르바의 애인 부블리나도 병이 들어 가엾은 죽음을 맞이한다. 4월 광산 케이블의 개통식 날 베어낸 통나무가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는 광경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 밑에서는 양고기를 굽고 있다. 하지만 불꽃을 일으키며 급강하하는 통나무는 급기야 공중으로 날아가 수치된다. 목재의 낙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설치한 케이블과 철탑이 모두 무너지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해방감을 느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조르바를 향해 외친다. 조르바, 이리 와보세요. 춤 좀 가르쳐 주세요. 조르바가 펄쩍 뛰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춤이라고요? 두목, 정말 춤이라고 했소? 야호, 이리 오쇼. 조르바, 갑시다.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자, 놉시다. 우리는 함께 춤을 추었다. 조르바는 내게 춤을 가르쳐주고 엄숙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틀린 부분을 고쳐주었다. 나는 차츰 대담해졌다. 내 가슴은 새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브라보, 아주 잘하시는데. 조르바는 박자를 맞추느라 손뼉을 치며 외쳤다. 브라보, 젊은이. 종이와 잉크는 지옥으로 나 보내버려. 상품, 이익, 좋아하시네. 광산, 인부, 수도원, 좋아하시네. 이것 봐요. 당신이 춤을 배우고 내 말을 배우면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소. 그는 맨발로 자갈밭을 짓이기며 손뼉을 쳤다. 갈탄광을 뒤로 하고 조르바와 나는 헤어진다. 조르바는 나에게 엽서를 보내지만 나는 조르바를 2번 다시 보지 못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엽서는 조르바가 죽기 전 머문 어느 마을의 교장이 보낸 것이다. 조르바는 죽는 순간까지도 힘이 넘쳤으며 산투르를 우정의 정표로 남겼으니 나중에 들를 일이 있으면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창틀을 거머쥐고 먼 산을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웃다가 말처럼 울었습니다. 이렇게 창틀에 손톱을 받고 서 있을 동안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춤추는 자유이다. 조르바는 나에게 춤추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말한다. 두목, 사람을 당신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소. 조르바는 내 삶의 길잡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1883년 터키 지배하의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장차 주교가 될 아이라는 산파의 예언을 믿고 어린 시절부터 성직자처럼 살고자 가진 노력을 했다. 조르바는 먹는 걸로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사람은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두 번째 사람은 일과 좋은 유머에 쓰고, 세 번째 사람은 하느님께 돌린다. 조르바는 자신은 먹은 것을 일과 좋은 유머에 쓰는 사람이고, 나는 먹은 걸 하느님께 돌리려고 애쓰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조르바에 따르면 나의 모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세 번째 사람, 육신을 부처로 만들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이였다. 아테네 법과대학에 입학한 카잔차키스는 아토스 산에서 신과의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 6개월간의 순례를 떠났다. 하지만 신이 만든 세상을 악으로 배척하고 산속에서 정신과 몸을 학대하는 고행자들의 실체를 보고 이제까지의 세계관을 수정한다. 내 영혼을 처음으로 뒤흔든 것은 공포나 고통이 아니었고 쾌감이나 장난도 아니었으며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다. 나는 자유를 찾아야 했지만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말인가? 성자들이 너무 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신 앞에서 자꾸 머리만 조아리며 설설 기일 뿐이었다. 내 몸속에서는 크레타의 피가 끓어올랐다. 크레타의 피를 확실히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나는 참된 인간이란 아무리 곤경에 처했어도 신의 앞에서까지도 저항하고 투쟁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정을 내렸다. 그때부터 카잔차키스는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리고 멀리 중국과 일본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니체에서 붓다로, 붓다에서 레닌으로, 레닌에게서 오디세우스로 진리를 쫓다 마침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 카잔차키스는 내 영혼 전체는 외침이요. 내 모든 작품은 그 외침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말했다. 생애 동안 영혼의 오름을 위해 투쟁을 계속해온 카잔차키스는 그의 작품 속에 진실과 환상을 섞어 그 오름길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카잔차키스, 아니 조르바는 신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지 말고 인간이 수도원에 갇힌 신을 구해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으로 교황청과 그리스 정교회의 노여움을 사 최후의 유혹, 미할리스 대장 등이 금서 판정을 받고 파문당한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무대인 크레타 섬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법정 스님은 산문집 텅 빈 충만에 이렇게 썼다. 산중에서도 태풍은 매년 한두 차례씩 거쳐야 하는 일이다. 이런 날 다락에 올라간 내 손에 잡힌 책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다. 책장을 펼치자 거기에도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가 있을 때 북아메리카에서도 남유럽 쪽으로 부는 세찬 비바람이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파도의 포마를 카페 안에 가득히 날리고 있었다. 화자인 나는 그 항구에서 기타 비슷한 악기를 끼고 있는 조르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참 지나 끼니 때가 되었지만 거센 비바람에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버너를 켜서 차만 한 잔 마신 다음 밥 대신 조르바를 홀린 듯이 먹으면서 배고픈 줄 몰랐다. 조르바가 물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 좀 들읍시다. 요 몇 해 동안 당신은 청춘을 불사르며 마법의 주문이 잔뜩 쓰인 책을 읽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종이도 한 50톤쯤 씹어 삼켰을 테지요. 그래서 얻어낸 게 도대체 무엇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 준엄한 질문처럼 들렸다.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껏 그토록 많은 종이를 씹어 삼키면서 얻어낸 게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본질과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이 벌레에 그치고 만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가 살았던 크레타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1995년 여름 볼일로 파리에 갔다가 그리스로 날아갔다. 다시 그리스에서 크레타로 가려면 밤배를 타야 했다. 에게해의 물빛은 짙은 감청색. 석양에 비친 바다빛은 듣던 대로 포도주 빛이었다. 지중해의 물빛은 투명한데 에게해는 신화를 잉태하고 있는 듯 신비롭고 어둡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성루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가 있었다.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946년 그리스어로 한 권의 책을 발표한다. 제목은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모험. 1952년 런던과 1953년 뉴욕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라 번역된 이 책을 통해 그야말로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까미는 카잔차키스야말로 자신보다 100번은 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1964년 앤서니 퀸의 주연으로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어 엄청난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2000년 4월 이윤기가 1981년 번역을 손질해 열린 책들에서 새롭게 출판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열린 책들은 영혼의 자서전, 최후의 유혹, 성자 프란체스코 등의 작품들을 모아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집을 펴내고 있다. 이윤기는 1999년 2월 크레타에 위치한 니코스 카잔차키스 공항에 내린다. 그는 작가의 무덤을 찾아 큰 절로 참배했고 자신이 도착하기 일주일 전
조르바의 딸이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다. 신에게로 가는 길 춤추며 가라. 니코스 카잔차케스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 씨, 이야기는 끝났어요. 나와 같이 갑시다. 마침 크레타엔 내 갈탄광이 있어요. 당신은 인부들을 감독하면 될 겁니다. 밤이면 모래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먹고 마십시다. 내겐 계집도 새끼도 강아지도 없어요. 그러다 심드렁해지면 당신은 산투르를 치고 기분이 내키면 치겠지요. 내 말 듣고 있소? 마음 내키면 말이요. 당신이 바라는 만큼 일해 주겠소. 거기 가면 나는 당신 사람이니까. 하지만 산투르 말인데 그건 달라요. 산투르는 짐승이요.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만 해요. 나에게 윽박지르면 그땐 끝장이에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자유라는 거지. 조르바는 본능에 충실하고 말보다는 몸짓에 익숙한 사람이다. 질그릇을 만들려고 물레를 돌리는데 새끼 손가락이 거슬린다고 도끼로 잘라버렸다는 조르바. 주인공인 나는 조르바를 만나 그의 언어를 배운다. 약간은 미친 듯한 그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의 춤을 배운다. 이제까지의 인생을 깡그리 씻어내고 조르바에게서 배운 것들로 다시 채우기를 소망한다. 조르바라는 학교에 들어가 위대한 알파벳을 새로 배우기 원한다. 나는 글을 쓰고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영혼의 구원을 찾는 사람이다. 동시에 죽은 활자를 먹고 관념을 살찌우는 지식인의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터키와 대립하고 있는 자국 그리스 상황 때문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지만 정작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인생의 그림자가 아닌 본질로 뛰어들고 싶다. 마침 지중해 크레타 섬에 갈탄광 하나를 빌리게 되었고 거기서 새 생활을 시작해 보려 한다. 조르바를 만난 것은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항구의 카페 안에서다. 방금 나는 이 카페에서 코카서스로 가는 친구와 작별했다. 위험에 처한 그리스 동포를 구하러 가는 그 친구는 서운한 감정을 산뜻하게 표현할 수 없어 나에게 이런 인사말을 남긴다. 잘 가게 이 책벌레야.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 한 단어 속에 집약된 기분이 들어 나는 불쾌하다. 그 말은 지식인의 창백한 얼굴과 섬약한 손을 부끄럽게 여겨왔던 나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끝없는 활자의 세계와 진리를 더듬던 이야기들은
책장을 덮는 순간 현실과는 먼 것이 되어버린다. 나는 이제 크레타 섬으로 간다. 새롭게 시작될 인생에 책 부스러기가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책 따위에 인생을 바치지 말자. 그러면서도 배를 기다리며 단테의 문고판에 고개를 파묻는다. 그런데 내가 단테의 지옥과 연옥으로 빠져들 수 없도록 방해하는 눈빛이 있다. 한 노인이 유리창에 코를 누르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바로 조르바다. 날 데려가시겠소? 조르바가 들어와 말을 건다. 움푹 들어간 뺨, 튼튼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잿빛 고수머리에 눈동자가 밝고 예리한 사람이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지만 바로 전까진 괜찮은 광부였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조르바의 한쪽 겨드랑이에는 그리스의 현악기 산투르가 끼워져 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궁둥짝. 인간의 이성이란 그거지 뭐. 이성이라는 단어의 고상함을 물레방앗간집 마누라 궁둥짝이라는 단어로 단숨에 날려버리는 조르바. 조르바는 나를 본질로 데려가줄 새로운 여정에 썩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리스인이면서도 크레타인으로 불리기 좋아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 크레타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는 조르바가 작가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 조르바는 실존 인물이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호메로스와 베르그송, 니체를 담독했고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생의 진리를 깨닫고자 했다. 그러나 돌에 글자를 새기듯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 깊은 자국을 남긴 이는 조르바였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영혼의 자서전에서 조르바를 이렇게 추억한다. 줄인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책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 달 사이에 조르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돌이켜 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나는 격분과 마음의 쓰라림을 견디지 못한다. 조르바의 얼굴은 뱃사람 신드바츠 같다. 여기저기 굴러다닌 사람처럼 풍상에 찌들어 있다. 그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조르바는 말한다. 닥치는 대로 하죠.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하지만 해본 일만 가지고 어디 성이 차겠소. 조르바는 세상 경험이 많지만 그것들이 낳은 편견에 묶여 있지 않다.
그는 매 순간 살아있는 사람이다. 순간순간을 바로 어제 태어난 사람처럼 경의와 찬탄으로 마주한다. 사면을 내려가면서 조르바가 돌멩이를 걷어차자 돌멩이는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조르바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고 돌멩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에서 가벼운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두목, 봤어요? 사면에서 돌멩이는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조르바는 신이 있다면 신도 자신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보다 더 크고 힘이 더 세고 머리가 더 돌았을 뿐이다. 신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스펀지 한 덩어리를 들고 있다. 이윽고 겁에 질린 영혼이 들어와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읊으며 자비를 구하면 신은 하품을 하며 홀령의 말을 끊고는 물 묻은 스펀지로 죄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가거라, 천당으로 썩 꺼져라. 여봐라 베드로, 이 잡것도 넣어줘라. 신은 인간의 관습과 규율을 초월하는 용서하는 이 관대한 왕이다. 그러니 삶과 우주를 대하는 데는 이것저것 따지고 잴 필요가 없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그대로 믿으며 충실히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두목, 인간이란 짐승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조르바만 믿지. 조르바가 딴 것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오. 나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조르바 역시 딴 놈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이요. 그러나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아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조르바뿐이기 때문이요. 나머지는 모조리 헛개비들이요.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사겨내요. 나머지야 몽땅 헛개비지. 내가 죽으면 만사가 죽는 거요. 조르바가 죽으면 세계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질게요. 확대경으로 보면 물속에 벌레가 우글우글 하대요. 자, 갈증을 참을 거요. 아니면 확대경을 확 부숴버리고 물을 마시겠소. 조르바는 일할 때는 갈탄이 되고 산투르를 연주할 때는 산투르가 된다. 순간을 온전히 사느라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 물들어 버린다.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이다. 아프리카인들이 뱀을 섬기는 이유는 온 몸을 땅에 붙이고 있는 뱀이야말로 대지의 비밀을 잘 알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뱀은 배로, 꼬리로, 그리고 머리로 대지의 비밀을 안다. 조르바 역시 늘 어머니 대지와 접촉하고 동거한다. 일할 때는 말 걸지 마시오. 뚝 부러질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일에 몸을 빼앗기면 머리 꼭지부터 발끝까지가 잔뜩 긴장하여 이게 돌이 되고 석탄이 되고 산투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두목이 갑자기 내 몸을 건드리거나 말을 걸면 돌아봐야죠. 그럼 꼭 부러져 버릴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조르바가 목재 운반 계획을 꺼내던 날, 그는 나에게 춤을 추자고 청했다. 춤추시겠소? 춤춥시다. 싫습니다. 그럼 나 혼자 추겠소. 두목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시오. 받아버리지 않게 말이오. 나는 춤을 추기 싫다. 펜대 운전사인 나는 춤을 출 줄 모른다. 조르바는 혼자서 오두막을 박차고 나가 음악도 없이 춤을 추었다. 조르바는 복잡한 이야기를 춤으로 말하는 재주를 가졌다. 이윽고 그는 춤에다 몸을 맡기고 손뼉을 치는가 하면 공중으로 뛰어 올랐고 발끝으로 도는가 하면 무릎을 꿇었다 다리를 구부리고 다시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흡사 곰으로 만든 사람 같았다. 그는 갑자기 자연의 법칙을 정복하고 날아가려는 듯이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 그를 보고 있노라면 늙은 육신 속에 그 몸을 들어다 어둠 속에 유성처럼 던져버리고 싶어 안달을 부리는 영혼이 하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늙은 육신이 그 난폭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서 수천 조각으로 찢어져 바람의 사방으로 날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크레타 섬으로 떠나온 가을로부터 시간이 흘러 나와 조르바는 이듬해 새해를 함께 맞이한다. 오두막으로 돌아와 화덕에 커피를 끓이고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담배에 불을 붙여 차분하게 빨아들이는 조르바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달빛을 받고 있는 조르바를 바라보며 주위 세계에 함몰된 그 소박하고 단순한 모습. 여자, 빵, 물, 고기, 잠 등 모든 것이 유쾌하게 육화하여 조르바가 된 데 탄복했다. 나는 우주와 인간이 그처럼 다정하게 맺어진 예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갈탄광에 목재 운반 케이블을 설치하겠다는 조르바의 계획이 불확실해지고 마을의 한 청년이 젊은 과부를 사랑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와 조르바가 가지고 있던 평화에도 피로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결국 분노한 동네 사람들이 젊은 과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것을 목도할 때 조르바의 애인 부블리나도 병이 들어 가엾은 죽음을 맞이한다. 4월 광산 케이블의 개통식 날 베어낸 통나무가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는 광경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 밑에서는 양고기를 굽고 있다. 하지만 불꽃을 일으키며
급강하하는 통나무는 급기야 공중으로 날아가 수치된다. 목재의 낙하 속도를 조절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설치한 케이블과 철탑이 모두 무너지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해방감을 느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조르바를 향해 외친다. 조르바, 이리 와보세요. 춤 좀 가르쳐 주세요. 조르바가 펄쩍 뛰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춤이라고요? 두목, 정말 춤이라고 했소? 야호, 이리 오쇼. 조르바, 갑시다.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자, 놉시다. 우리는 함께 춤을 추었다. 조르바는 내게 춤을 가르쳐주고 엄숙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틀린 부분을 고쳐주었다. 나는 차츰 대담해졌다. 내 가슴은 새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브라보, 아주 잘하시는데. 조르바는 박자를 맞추느라 손뼉을 치며 외쳤다. 브라보 젊은이. 종이와 잉크는 지옥으로 나 보내버려. 상품, 이익, 좋아하시네. 광산, 인부, 수도원, 좋아하시네. 이것 봐요. 당신이 춤을 배우고 내 말을 배우면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소. 그는 맨발로 자갈밭을 짓이기며 손뼉을 쳤다. 갈탄광을 뒤로 하고 조르바와 나는 헤어진다. 조르바는 나에게 엽서를 보내지만 나는 조르바를 2번 다시 보지 못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엽서는 조르바가 죽기 전 머문 어느 마을의 교장이 보낸 것이다. 조르바는 죽는 순간까지도 힘이 넘쳤으며 산투르를 우정의 정표로 남겼으니 나중에 들를 일이 있으면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창틀을 거머쥐고 먼 산을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웃다가 말처럼 울었습니다. 이렇게 창틀에 손톱을 받고 서 있을 동안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춤추는 자유이다. 조르바는 나에게 춤추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말한다. 두목, 사람을 당신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소. 조르바는 내 삶의 길잡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1883년 터키 지배하의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장차 주교가 될 아이라는 산파의 예언을 믿고 어린 시절부터 성직자처럼 살고자 갖은 노력을 했다. 조르바는 먹는 걸로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사람은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두 번째 사람은 일과 좋은 유머에 쓰고, 세 번째 사람은 하느님께 돌린다. 조르바는 자신은 먹은 것을
일과 좋은 유머에 쓰는 사람이고 나는 먹은 걸 하느님께 돌리려고 애쓰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조르바에 따르면 나의 모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세 번째 사람, 육신을 부처로 만들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이였다. 아테네 법과대학에 입학한 카잔차키스는 아토스 산에서 신과의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 6개월간의 순례를 떠났다. 하지만 신이 만든 세상을 악으로 배척하고 산속에서 정신과 몸을 학대하는 고행자들의 실체를 보고 이제까지의 세계관을 수정한다. 내 영혼을 처음으로 뒤흔든 것은 공포나 고통이 아니었고 쾌감이나 장난도 아니었으며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다. 나는 자유를 찾아야 했지만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말인가? 성자들이 너무 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신 앞에서 자꾸 머리만 조아리며 설설 기일 뿐이었다. 내 몸속에서는 크레타의 피가 끓어올랐다. 크레타의 피를 확실히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나는 참된 인간이란 아무리 곤경에 처했어도 신의 앞에서까지도 저항하고 투쟁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정을 내렸다. 그때부터 카잔차키스는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리고 멀리 중국과 일본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니체에서 붓다로, 붓다에서 레닌으로, 레닌에게서 오디세우스로 진리를 쫓다 마침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 카잔차키스는 내 영혼 전체는 외침이요. 내 모든 작품은 그 외침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말했다. 생애 동안 영혼의 오름을 위해 투쟁을 계속해온 카잔차키스는 그의 작품 속에 진실과 환상을 섞어 그 오름길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카잔차키스, 아니 조르바는 신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지 말고 인간이 수도원에 갇힌 신을 구해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으로 교황청과 그리스 정교회의 노여움을 사 최후의 유혹, 미할리스 대장 등이 금서 판정을 받고 파문당한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무대인 크레타 섬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법정 스님은 산문집 텅 빈 충만에 이렇게 썼다. 산중에서도 태풍은 매년 한두 차례씩 거쳐야 하는 일이다. 이런 날 다락에 올라간 내 손에 잡힌 책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다. 책장을 펼치자 거기에도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가 있을 때 북아메리카에서도 남유럽 쪽으로 부는 세찬 비바람이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파도의 포말을 카페 안에 가득히 날리고 있었다. 화자인 나는 그 항구에서 기타 비슷한 악기를 끼고 있는 조르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참 지나 끼니 때가 되었지만 거센 비바람에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버너를 켜서 차만 한 잔 마신 다음 밥 대신 조르바를 홀린 듯이 먹으면서 배고픈 줄 몰랐다. 조르바가 물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 좀 들읍시다. 요 몇 해 동안 당신은 청춘을 불사르며 마법의 주문이 잔뜩 쓰인 책을 읽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종이도 한 50톤쯤 씹어 삼켰을 테지요. 그래서 얻어낸 게 도대체 무엇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 준엄한 질문처럼 들렸다.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껏 그토록 많은 종이를 씹어 삼키면서 얻어낸 게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본질과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이 벌레에 그치고 만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가 살았던 크레타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1995년 여름 볼일로 파리에 갔다가 그리스로 날아갔다. 다시 그리스에서 크레타로 가려면 밤배를 타야 했다. 에게해의 물빛은 짙은 감청색. 석양에 비친 바다빛은 듣던 대로 포도주 빛이었다. 지중해의 물빛은 투명한데 에게해는 신화를 잉태하고 있는 듯 신비롭고 어둡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성루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가 있었다.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946년 그리스어로 한 권의 책을 발표한다. 제목은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모험. 1952년 런던과 1953년 뉴욕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라 번역된 이 책을 통해 그야말로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까미는 카잔차키스야말로 자신보다 100번은 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1964년 앤서니 퀸의 주연으로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어 엄청난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2000년 4월 이윤기가 1981년 번역을 손질해 열린 책들에서 새롭게 출판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열린 책들은 영혼의 자서전, 최후의 유혹, 성자 프란체스코 등의 작품들을 모아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집을 펴내고 있다. 이윤기는 1999년 2월
크레타에 위치한 니코스 카잔차키스 공항에 내린다. 그는 작가의 무덤을 찾아 큰 절로 참배했고 자신이 도착하기 일주일 전 조르바의 딸이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다.